네, 4.27 재보선이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민심의 흐름을 짚어볼 수 있는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야말로 여야는 사활을 걸고 총력전에 돌입을 했는데요. 판세는 그야말로 예측 불허입니다. 지금 거의 다 모든 곳에서 박빙의 승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4.27 재보궐선거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재원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야권에서도 단일화됐고 이후 판세가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까? 사실 지금까지 판세는 여러 가지 드러나 있기는 하지만 전혀 예측 불허라고 봐야 되겠죠. 네. 김해 지역의 경우에 또 지금 야권 후보가 단일화되면서 야당 쪽으로 조금 쏠림 현상이 보여지고는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김태호 전 지사의 개인적인 인기 또 지역에서의 지명도 같은 것이 또 막판에 또 위력을 발휘할 수도 있고 또 지역에서 인물을 키우자 이런 어떤 시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김해 지역의 경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이라는 그런 특성 또는 야권 후보 단일화 여파로 인한 어떤 상당한 또 국민적인 기대를 모으고 있는 지역 이렇게 해서 박빙의 지역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분당 네.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한나라당의 전 대표를 지낸 강재섭 후보 그리고 민주당의 현 대표인 손학규 후보가 맞붙어서 사실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죠. 그리고 강원도지사 선거 마찬가지로 전직 MBC 사장의 대결이라는 그런 특성도 있지만 또 강원도 지역에서 과연 이광재 전 지사의 어떤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가 이것도 또 관전거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대부분의 선거가 1대1 대결, 전현직 대결 이런 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야권 단일화가 대부분 이루어졌습니다. 막판에 또 변수가 있을까요? 일단은 야권 후보 단일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었던 변수는 야권 후보 단일화가 과연 있을 수 있겠느냐 이런 시각이었는데요. 그 이후에도 말씀드린 대로 강원지사 선거에서는 이광재 전 지사 부인이 지금 나서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그런 이광재 전 지사에 대한 기대 심리 또는 그 안타까움이 표심으로 나타날 것인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고요. 또 강원 지역에 대한 전통적으로 한나라당 우세 지역이 지난 지방선거 이후에 급격히 야권으로 쏠림 현상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아마 틀림없이 이제 강원도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역 소외 의식의 강력한 어떤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분당 지역의 경우에는 아마 젊은 층의 투표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른바 넥타이 부대라고 하죠. 이 젊은 직장인들이 주로 서울로 출근을 하고 또 퇴근을 하는데 아침 일찍 투표장에 나서서 과연 투표를 하고 갈 것이냐 아니냐 이것이 굉장히 큰 관전거리라고 보여집니다. 김해 지역의 경우에는 지금 과학 비즈니스 벨트 문제 또 동남권 신공항 문제 등 지역에서의 여러 가지 최근 논란거리가 좀 있었지만요. 궁극적으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떤 추모 열기가 어느 정도 선거에 반영되느냐 이런 것이 막판 변수가 될 수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그럼 이번 재보궐선거를 보면은 여느 재보궐선거 때와는 다르게 좀 열기가 뜨거운 것 같은데요. 각 접전 지역마다 좀 흥행 코드가 다르다고 하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재보궐선거는 지역 선거이고 지역 내에서 주로 이제 문제의식이 많이 제기가 되었었는데 이번에 재보궐선거는 전국적인 어떤 흥행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한나라당이 이번 선거에 판을 키운 그런 어떤 원인을 제공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강원도지사 선거에서도 전직 MBC 사장을 지낸 엄기영 후보를 전략공천을 하다시피 영입을 해서 물론 경선을 통했지만 사실상 전략공천처럼 보이게 만들었고 분당 지역의 경우에도 정운찬 전 총리를 영입해서 내보내려는 여러 가지 시도가 결국은 벽에 부딪히자 막판에 이제 강재섭 후보로 또 후보가 정해졌고 김해 지역의 경우에도 중국에서 머물고 있던 김태호 전 총리 내정자 총리에서 물론 청문회에서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만 이런 전국적 인물을 내세워서 보궐선거를 치르려고 하다가 보니까 판이 커졌고요. 네. 그것이 결국 지역마다 흥행 코드의 한 가지 방안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해 지역의 경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에서 치러진다는 점, 또 분당 지역의 경우에는 야당의 현직 제1야당의 대표가 직접 출마하는 이런 형태를 만들었고 또
강원도지사 선거에서는 전직 그 MBC 사장이자 또 국민에게 널리 그 알려진 방송인이 직접 그 지사 선거에 뛰어들므로 해서 국민들로서는 상당히 주목을 받는 그런 선거가 되고 말았죠. 네, 이번 또 재보궐선거지만 당내 역학구도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우선 한나라당부터 살펴볼까요? 전 대표인 강재섭 대표가 당선되느냐 또 여러 가지 여부에 따라서 당내 갈등 이 부분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실 강재섭 전 대표가 출마하는 과정에서 이미 당내 특히 친이계 내부에서 아주 격심한 갈등을 겪었었죠. 그렇게 해서 강재섭 전 대표가 출마하는데 반대하는 세력 또 강재섭 전 대표를 옹호하는 세력이 거의 권력 투쟁의 양상을 보일 만큼 굉장히 많은 충돌 양상을 보였는데요. 이러한 것이 결국 국민의 눈에는 여당이 지리멸렬하다 이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재섭 전 대표가 당선이 돼서 당내에 돌아왔을 때 이러한 후유증은 불을 보듯 뻔한 양상이 되는데요. 이런 것이 앞으로 그 여권의 어떤 지리멸렬한 여권의 어떤 지도력 부재 현상과 맞물려 갈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그런데 그렇게 한나라당이 좀 위기를 느끼는 것 같은데 박 전 대표의 지원 유세를 좀 바라는 것 같아요. 유세가 가능할까요? 박 전 대표가? 아무래도 이제 그 한나라당 지지자 중에서 한나라당에 대한 아주 전통적 지지자 중에서 박근혜 전 대표는 굉장히 지지하면서 친이 정치인 내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그 지지자들이 상당한데요. 이러한 그 지지 성향을 가진 한나라당 지지자들이 지난 지방선거 또는 보궐선거 때마다 투표장에 나가지 않았다. 이런 한나라당 내의 분석이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표에게 지원 유세를 요청하고 또 박근혜 전 대표를 선거판에 불러들이려는 그런 어떤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두 차례에 걸쳐서 강원지사 선거를 염두에 두고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고문 자격으로 두 번이나 강원도에 갔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 당내에서는 다시 그런 행사를 아직 준비하지 않고는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런 행사를 다시 만들어서라도 박근혜 전 대표를 이제 강원도지사 선거에라도 한번 끌어내볼까 이런 움직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지원 유세에 나설 가능성은 아마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한나라당 내에서는 최근에 이제 그 보궐선거 바로 다음 날 유럽 특사로 가지 그러게요. 않습니까? 네. 그러한 정도의 일정만 있어도 굉장히 좀 선거에 도움이 된다 이런 내심까지 비치고 있는데 글쎄 어느 정도 박근혜 전 대표가 이 보궐선거에 지원을 할 의사가 있는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유럽 특사 역할을 받아들이면서 본인의 역할은 다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좀 어떻게 보면은 지원 유세 가능성이 이번 유럽 특사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인해서 좀 낮아지지 않을까 이런 해석도 없지 않아 있던데요. 지원 유세를 할 가능성은 어차피 없었다고 보여지고요. 네. 그나마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의 행사를 통해서라도 네. 한번 더 간접적인 지원의 모습을 보인다. 이런 가능성도 그렇게 많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박근혜 전 대표 얘기가 나온 김에 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내년 대선 또 여러 가지 또 현재 역학 구도에서 봤을 때 정치권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명박 대통령과의 그 유럽 특사를 받아들이는 모습 화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그런 가운데 좀 대통령의 지원을 받는 입장 또 아니면 대통령의 지원을 통해서 자신 간의 그 어떤 대립 구도를 완화시키는 보이는 그런 입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서로 간에 좀 플러스 효과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번 유럽 특사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지난번 동남권 신공항 문제로 사실 굉장히 당내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을 때 추진이 된 사안이거든요. 네. 그때 특사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여권 내에서는 상당히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돌이켜 본다면 박근혜 전 대표가 이 여당의 어떤 국회의원으로서 또 대통령의 외교 통일 문제 또 국가의 국정 수행에 대해서는 항상 적극적으로 협조해왔다 이런
사례를 돌이켜 본다면 특사로 나가달라는 그런 부탁을 거절한 적이 없고 또 특사로 네. 나가는 자체는 이 당내의 어떤 역학 구도와는 좀 무관하다 이렇게 늘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문제를 그 단순히 어떤 보궐선거 지원이라든가 또는 향후의 어떤 대권 구도와 관련해서 이명박 대통령과 협조하는 모습과는 좀 무관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네.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러한 그 협력하는 모습이 상당히 또 긍정적으로 보이고 또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것이 결국은 이명박 대통령도 궁극적으로 박 대표를 어떤 대권 주자로서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는 네. 긍정적으로 양측 간에 보여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권 초보다는 정권이 지나갈수록 후반기로 갈수록 두 분이 좀 친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서로 간에 좀 어떻게 보면은 플러스 효과, 어떻게 보면 이점도 없잖아요, 있겠죠. 한쪽은 권력이 점점점 네. 손아귀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입장이 있고 네. 다른 한쪽은 잡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수 떠오르는 있는 태양의 입장이고. 어떤 입장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서로를 인정한다면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는데 네. 보통의 경우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이 참 불행한 역사였죠. 예. 네, 그렇다면 이제 좀 민주당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번 김혜열 실패가 사실 뼈아프지 않습니까? 민주당 분위기 좀 어떻습니까? 제가 최근에 민주당 관계자를 만났었는데요. 그 협상에 나섰던 책임자였었는데 거의 그 패닉 상태라고 당내 분위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거의 자신들이 가져야 될 목도는 가장 주고 싶지 않은 상대에게 자신들의 네. 그 어떤 자리를 뺏긴 그런 입장이 되었는데요. 사실 이번 그 민주당의 그 어떤 행태를 돌이켜 본다면 민주당은 통 크게 양보를 하고 양보한 어떤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결국은 그러게요. 유시민 네. 국민참여당 대표에게 사실상 그 어떤 큰 어떤 그 이권 좋은 어떤 면을 유시민 놓쳐버린 대표가 실속을 예. 좀 챙겼죠. 실속 네. 정도가 아니라 거의 네. 이제 모든 것을 다 가져갔다 이런 그 입장이 있고요. 이런 것이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것이 지난번 그 경기지사 선거에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됐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미우면서도 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대, 미우면서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대와 함께 있다는 것이 굉장히 곤욕스러운 그런 입장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어쨌든 이번 그 어떤 후보 단일화 과정을 거쳐서 앞으로 과연 이 여론조사를 통한 후보 단일화를 계속해야 될 것인가 네. 하는 것이 정치권에서 아주 제기되어야 될 큰 어떤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친하게는 지내야 되지만 그 얄미운 사람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서 저 사람하고는 친하는 게 나한테 좋긴 한데 좀 얄미워서 친하고 싶지는 않은데 좀 그런 입장이 민주당이 갖고 있는 게 유시민 대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조금 해보는데.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네. 친하고 싶지는 않는데 네. 워낙 세력이 있기 때문에 가까이 아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글쎄요. 친하고 싶지 않다. 친하고 싶다. 뭐 같은 표현이지만 아무튼 앞뒤가 좀 다르면서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인물. 또 유시민 대표가 아닌가 또 그만큼 영향력도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아무튼 재보선 이후에 뭐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여러 가지 좀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명함이 엇갈릴 수 있는 인물들, 4.27 재보궐선거에 누가 있을까요? 이번 보궐선거의 가장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분은 역시 민주당 손학규 대표이죠. 모든 선거가 손학규 후보를 중심으로 치러진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인데요. 손학규 대표가 만약에 그 한나라당의 아성인 분당을 해서 성공해서 원내로 귀환한다면 아마 지금까지 손학규 대표가 좀 대권주자로서 지지율 정체 상태에 있는 것을 과감하게 네. 깨뜨리고 천장을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 여기서 실패할 경우에는 조금 그 대권 주자로서의 이미지에 큰 손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상대방이 강재섭 전 대표의 경우에 만약 이번 선거에서 실패한다면 그야말로 그 정치권에서 되겠죠. 정치권에서 하는 말로 살처분될 가능성이 많겠죠. 아유, 네. 그리고 김해을의 경우에도 그 김태호 전 지사가 생환하느냐 여부가 굉장히 그 관심사이고요. 마찬가지로 강원지사 선거에서 좀 무리함을 좀 무릅쓰고 여러 가지 비난을 받으면서 출마한 그 엄기영 전 MBC 사장의 거취 문제도 굉장히 관심거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아무튼 거물급 정치인들, 유명인들이 이번 재보궐선거 몇 개 안 되지만 많이들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 미칠 영향도 좀 큰 것 같습니다. 4.27 재보궐선거 판세까지 한번 예측을 해봤습니다. 김재현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